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제가 요거 방송을 이제 잘 보진 못했고, 예, 기사 나온 것만 봤는데, 김어준 헌법재판관 탄핵 촉구에 민주 초선 6명 새겨 듣겠다. 그래서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출연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김어준 씨가 좀 이상한 게 제가 요거는 못 봤고 오늘 그 금요일인가? 예. 그 봉지욱 이라는 헌법학자 분하고 그 박부영 철학자 두 분을 모셔놓고 그 방송을 하더라고. 예, 뭐 두 분 다 이제 뭐 종종 뉴스공장에 이제 출연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거 그 뭡니까 저기 그 내각 총탄핵 이거를 자꾸 그 유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이걸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아이디어 낼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위기 상황이니까 최후의 어떤 수단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각 총탄핵 얘기는 사실은 뭐 제가 제일 먼저 꺼냈던 얘기 중에 하나야. 저는 1월 달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은혁이 계속 마은혁 재판관 마은혁이래. 왜 이러니까 오늘. 예,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니까 한덕수를 탄핵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1월 달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그리고 윤석열 체포도 안 되고 전국이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돌파구를 못 내고 있었을 시점에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각 총탄핵이라도 하자 이거.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이게 탄핵을 할 거 아니냐. 대동세사님 1시까지 가자는 댓글 동참합니다. 힘들어요. 1시까지 오늘 2번 방송했는데 뭘 어제는 막 2시까지 하자고 하시는 분이 있질 않나.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저보고 또 1시까지 방송을 하자고 그래. 저 12시에 끝내야 되는데 2분 남았네.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버스 떠난 다음에 갑자기 내각 총탄핵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해볼 아이디어고 최후의 수단으로 내각 총탄핵이란 카드를 쓰는 것은 일단 주머니에 넣어놔야 돼. 핵무기는 핵무기지. 야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될 바에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미국도 참전을 했어. 러시아는 당연히 전쟁을 하고. 근데 미국이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휴전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밀리니까 야 이거 러시아 니네 철수 안 하면은 우리 핵무기 쓸 수 있다 이럴 수 있잖아. 네? 그래갖고 야 미국이 야 너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나가. 러시아 푸틴 트럼프가 원체 미친놈이니까 너 나가. 안 나가면 나 핵무기 쏜다 모스크바에다. 이런 말을 해. 네? 그러면 러시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말은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핵무기를 쏴. 팍 눌러갖고 핵무기가 날아가. 그럼 러시아에서 가만히 있어요? 러시아도 반격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다 죽고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각 총탄핵은 저는 이제 핵무기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는 있어야지. 근데 꺼내는 순간 핵폭탄 터지는 거야.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혹은 압박 차원에서 국민의힘 애들한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야 나는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도 있어. 니네 까불면 다 죽는 거야. 윤석열 복귀 웃기지 마. 다 탄핵시켜버릴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지만은 아니 이걸 계속해서 지금 특히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나온 이후에 거의 매일 이걸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내각 총탄핵 해야 된다. 특히 여기에 제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조국 혁신당이 앞장서고 있어 아주.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김어준하고 짜고 계속 민주당에 지금 내각 총탄핵 해야 된다. 오늘 안 하면은 이제 마은혁 재판관 18일까지 임명을 못 한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못 하면은
5대3으로 기각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쓰면 어떻게 헌재에서 언제 판결을 할지 모르는데 응? 그러더니 오늘은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까지 아까 뭐 박구영 철학자랑 그 봉지욱인가요? 아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봉지욱은 기자고 임지봉 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 뭐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 헌법 전문가여가지고 그 두 분을 데려다 놓고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이거 총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초선 의원들 6명이 이분들이 이제 또 초선 의원 72명이 저기를 했죠. 그 뭡니까? 그 내각 총탄핵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딱 또 불러 모아가지고 줄을 세운 다음에 헌법재판관 탄핵을 주장하며 상상력을 발휘해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새겨듣겠다. 뭐 이런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있지 않다. 그런 상상력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헌법재판관 뭐 탄핵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강유정 의원은 이제 뉴스공장에 오랫동안 출연을 했으니까 김어준하고 좀 가까운 사이겠죠. 그래서 강유정 의원이 오늘 그 김민석 의원도 나왔어요. 김민석 의원 전화 연결을 했는데도 계속 그쪽으로 뭐 플랜 B가 있느냐, 플랜 B를 좀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더라고, 김어준이. 근데 이제 뭐, 김민석 의원이야 노련하니까, 지금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다 계획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거기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계속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김민석 의원도 자꾸 압박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오늘 이 초선 의원들 모아놓고도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유정 의원이 답을 했지. 지도부는 지금 플랜 C, D, E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 다 플랜이 있대. 있으면 된 거지 뭐 알아서 하겠지. 플랜이 없으면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참 뭔가 묘수가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이제 민주당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냥 뭐 탄핵 될 거야. 뭐 이렇게 인용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뭐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야 지금 이게 최악의 상황에 18일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너무 무대책으로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할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지 않다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김민석 의원도 이미 요 초선 의원들 출연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다 계획이 있다고. 근데 얘기해 줄 수는 없다. 당연히 얘기해 주면 안 되지 지금. 카드를 다 꺼내면 됩니까? 그 뭐 200만 명이 보는 방송에 거기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꺼내놓으면은 그게 카드가 되냐고. 이게 본인 시청률 올리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우리 진영의 스피커라면은 민주당에게 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단독 욕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의도대로 민주당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김민석 의원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 가스라이팅을 한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 자, 그래서 강유정 의원 이번 주는 국회 안에서 법률안 투쟁과 한편으로 탄핵 투쟁을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줄탄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헌법이 국무위원 전원은 탄핵하면 안 된다고 정해 있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봉화영명님, 조석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왕,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자, 이것도 보세요. 아까 그 강유정 의원이 지도부는 지금 플랜 C, D, E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다. 플랜 B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린 C, D, E, F까지 다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때잖아. 있다는데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이 돌아온다. 계엄한다. 사람 죽는다.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행정부가 없는 것을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까 김진도 5대3은 이게 낭설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윤석열이 당장 돌아올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정치 그리고 저는 이게 다 떠나서 진행자가 아니 진행자가 게스트 불러다 놓고 게스트 얘기를 들어야지 본인 얘기를 계속 뭔가 강변을 해. 민주당에서 계획이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윤석열이 돌아온대. 그럼 거기 200만 명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윤석열이 돌아와서 계엄 또 하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럴 판인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김민석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뭔가 제2의 계엄으로 갈 수 있다. 2차 계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기정사실은 아니잖아, 지금. 근데 마치 그게 기정사실인 양, 5대3인 양, 지금. 이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SNS나 뭐 유튜브에를 보시면 5대3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 아니, 왜 무슨 근거로 5대3이냐고. 18일이 넘는데, 오늘은 이제 많이 사라졌네요, 저희 방에서는. 근데 제가 며칠 전만 해도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게 저도 김어준한테 배운 거예요. 될 때까지 가스라이팅 한다 저도. 김어준이 될 때까지 하잖아. 나도 될 때까지 해야지. 여러분 그 귀에 피가 나올 때까지 제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슬슬 피 나오죠? 아니 5대3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거냐고요? 무슨 근거로? 근거가 있어? 근거 있으면 얘기를 해봐. 아니 근거를 얘기하면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거라고 하는 얘기가 누가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찌라시 얘기를 해. 대동세상님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 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플랜 B, C, D, E까지 잘 준비가 돼 있대. 그러니까 그 한덕수 탄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카드는 한꺼번에 다 꺼내냐고 카드를. 그리고 김어준 따위한테 그 카드를 알려주면 돼요. 우리 강희정 의원도 이제 초선이긴 하지만은 나름 의정 활동 이제 정치에 어느 정도 정치가 몸에 밴 것 같아. 김어준한테 그 정보를 다 주면 돼? 절대 주면 안 되지. 당에서는 꼭꼭 숨기고 있어야지. 탑 시크릿이에요. 1급 비밀이야 이거는. 우리 무기를 다 꺼내놓고 싸우면 어떡합니까?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게 만들어야지. 그러다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죠? 예기치 못하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이제 그 내각 총탄핵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 저희 이상으로 연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비꼰 것 같아요.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라고 물으니까요. 모르겠다. 그건 국회가 생각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앞에는 얘기를 하다가 이건태 의원이 하도 이제 김어준이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정치 천재인 것처럼 뭐 대한민국의 지도자인 것처럼 떠들어대니까 제가 보니까 이건 비꼰 거야. 저희 이상으로 연구하신 것 같은데 네가 그러니까 뭐 일개 뭐 유튜브 진행자가 국회 상황을 정치를 뭘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야, 네가 그렇게 잘 알면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냐? 아니 그러면 그때 이제 딱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어준이 그렇게 이재명보다 김민석보다 박찬대보다 뛰어난 그런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봤잖아. 겸손하게 민주당 의원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모르겠다. 답을 알려줘야지. 그런데 모르겠다. 그건 국회가 생각해내야 한다. 백승하 의원, 여권에서 줄탄핵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김씨의 주장에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다. 새겨 듣겠다. 김씨
예, 김어준 다 계획이 있다고 안심하게 만들어 달라. 아, 주무시지 마시고.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왜 자요? 민주당 의원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뭐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얘기를 했잖아. 다 계획이 있다고. 그 계획을 김어준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 지도부를 아니 본인이 얘기했어. 어려울 때일수록 당 지도부 믿으면 된다고. 본인 방송에서 뭐 이재명만 보면 된다. 민주당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상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딴 얘기 합니까? 그리고 오늘 그 시사저널인가요? 시사인인가? 아, 시사인 같아. 그 주진우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 왜 예의주시를 하냐면은 이거 보세요 벌써. 이게 좀 먹잇감을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싶은 거야. 응? 이재명 민주당 초선 김어준 등 72명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을 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죠? 뭐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해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내란 음모죄가 성립도 안 되지만은 이게 뭐냐 하면은 무슨 김어준이 지령을 내리고 이재명이 실행을 하고 막 이런 프레임 만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여기에 자꾸 김어준 씨가 먹잇감 주는 거 아니야, 이거 결과적으로? 내란 음모 혐의로 이제 고발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혁 신당이 옆에 있다가 주진우가 이제 오늘 고발을 했는데 주진우를 또 조국혁 신당이 무고죄로 고발을 했대요. 왜 지금 논점을 흐립니까, 지금? 쓸데없는 문제로 논점을 흐려가지고 이걸 진영 대결, 이념 대결로 만들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김진, 정규재, 조갑재 같은 보수 논객들도 탄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야. 그리고 이념 대결의 양상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김어준이 괜히 설레발을 치고 난장을 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저기 고발될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 쓸데없는 먹잇감을 왜 줍니까? 지금 할 필요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까 주진우 그 기자 주진우죠. 예, 저건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 고발한 거는 그 국회의원 주진우고 기자 주진우가 오늘 시사인 유튜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도 참 황당했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좀 뭐 비상 상황이다. 김어준하고 이제 비슷하게 상황을 보는 거예요. 무슨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둘이 비슷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주진우가 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곧 탄핵을 선고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자기 보고 해외에 나가 있어라 이런 얘기를 했대.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탄핵 선고를 곧 하니까 주진우 보고 해외에 나가 있어라. 누군가 그렇게 조언을 했다라는 거야. 탄핵 선고를 하는데 주진우가 왜 해외를 나갑니까? 그런 조언이 왜 필요하죠? 그 얘기는 탄핵이 인용된다는 얘기잖아. 아니, 기각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러면서 아주 둘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 팔고 다니더라고. 왜 이런 불안을 조성하지? 이런 불안을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본인이 예컨대 최욱 씨가 방송에 이제 그 게스트들 불러다 놓고 일반적 수준을 넘는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합니까? 게스트를 부르는 건, 의원들을 부르는 건 뭐예요? 의원들 얘기를 들려주는 거잖아. 그럼 김어준은 진행을 해야지. 왜 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 6명이나 불러가지고 게스트를 의원들을 6명이나 부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네? 거기에 가시는 의원분들도 물론 본인 이제 뭐 재선 3선을 위해서 뭐 초선 의원들이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뉴스공장 같은 채널에 나가는 게 고맙긴 하겠지. 응? 나가가지고 인지도 쌓아야죠. 근데 그런 식으로 쌓이는 인지도 다 뉴스공장에 너도나도 나가는데 거기 방송 한번 나간다고 그래서 인지도 안 쌓여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일을 잘해야 인지도가 쌓이는 거야. 일을 잘해야. 유튜브 방송 몇 번 나갔다고 인지도 쌓여요. 어차피 다 나가는데? 아니, 나가고 싶으면 다 나가는 거 아니야. 거기 6명이 줄 쭉 서가지고 김어준 무슨 홍보대사들도 아니고
뭘 무슨 마치 저는 아주 오만방자하다고 봐요. 이거는 방송 진행자가 아니야. 정치인들, 의원들 줄 쫙 세워놓고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막 강요하고. 이러니까 김어준 씨가 위험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손석희 씨나 무슨 뭐 예를 들어 다른 지금 진행자들, 언론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송합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 분들도 당장 눈앞에 뭐 그런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송 출연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유튜브 나가서 방송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 뭐 전현희 의원 얘기를 하는데 전현희 의원 얘기를 했지만은 언론 나가가지고 그 얼굴 내밀고 인지도 올리고 이거 다 낡은 정치예요. 일 잘하면은 그런 방송에 안 나오고 유튜브 안 나와도 다 유권자들 당원들이 알아봅니다. 누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일을 잘할 생각해야지. 그리고 저는 이게 계속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아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두 번 얘기할 수 있죠. 내각 총탄핵도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 최후의 수단에는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압박을 하고 또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4월 18일을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때 써야죠. 어차피 다 죽는데 그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때 가서 써도 늦지 않다라는 거야. 왜 지금부터 아직 18일도 아직 멀었는데 왜 지금부터 난리를 치냐고. 근데 한두 번 정도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뭔진 모르겠어. 김어준 씨가 내각 총탄핵에 목숨 거는 게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와 내가 너무 환상적인 아이디어를 냈어.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꼭 실현하고 싶어. 김어준의 내각 총탄핵이 실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핵무기를 안 쓰고 전쟁에 이겨야지. 핵무기를 쓴 다음에 전쟁에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이미 나라는 잿더미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각 총탄핵은 좋은 아이디어 그저 최후의 수단, 뭐 절대 반지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과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핵무기도 있어. 니네 여차하면 우리가 그냥 다 터뜨린다? 이런 정도의 과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실제 사용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실제 사용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그 무슨 딴지 게시판이나 하여튼 김어준 쪽 방송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 보니까 왜 민주당이 지금 내각 총탄핵을 안 하느냐. 그 다 죽자는 거야? 그 민주당에서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한덕수 탄핵만 하고 있겠어요? 근데 왜 저걸 자꾸 저는 바람을 잡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거 스톱을 시켜야 되잖아. 누군가는 스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저 혼자 떠드는 거지. 근데 조금 떠드니까요. 다른 데서도 이제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김어준이 하는 말이 뭐 다 맞는 말도 있고 뭐 다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니죠. 맞는 말도 있는 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그동안 유튜브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만 오면 꼭 큰 헛발 사고를 쳐 김어준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병립질 했던 거죠. 누굽니까 정청래랑 둘이서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총선 전에. 그것도 벌써 딱 1년 전이야. 1년 전에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민주당 엉망으로 만들고, 그때도 이제 거의 뭐 저 혼자 싸우다시피 했어. 무슨 병립형이냐,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지. 그래서 민주당을 뭔가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야. 중요한 시기만 오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결정적일 때 꼭 사고를 치더라 이거야.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시기죠. 지금은 민주당만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기에 헛수 하나 두면, 실수를 하면은 지금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시기예요. 뭐 다행히도 강유정 의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뭐 냉철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꾸 민주당 지도부를 비난을 하더라고. 뭐 하냐? 뭐 주무시지만 말고 그래. 김어준이 아까도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 아 여기서 아니죠. 네. 여기 보면은 다 계획이 있다고 안심하게 만들어달라. 주무시지만 마시고. 누가 잤어요? 은근히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까는 거야 저거는. 누가 잤어 지금 잠도 못 자고 지금 다 농성하고 단식하고 개고생하고 있는데